세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은 무엇일까요? 현재까지는 시속 110km의 치타가 가장 빠른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자는 시속 80km. 주로 사냥을 해야 하는 육식동물들이 빠른 다리를 갖고 있죠. 하지만 초식동물 중에 가장 빠르다는 말은 평균 속도가 65km에 불과합니다. 이 맹수들의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5만 년 이상을 살아남아 그 원종을 지켜오고 있는 아시아의 말 프세발스키. 과연 이 프세발스키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 생존의 비밀을 밝힙니다. (1만) 년이 넘도록 그 모습 그대로 살아있는 아시아 말의 원조 프세발스키. 거친 대륙의 들판에서 끈질긴 생명력으로 대를 이어온 그 생존의 비밀은 무엇일까? 말이 가장 잘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선 신체 구조를 살펴보자. 인간의 17배에 달하는 거대한 심장, 신진대사가 원활하다. 적혈구를 저장하는 기관, 비장. 적혈구 1제곱밀리미터당 최고 1500만 개까지 저장이 가능하다. 아무리 달려도 호흡에 지장이 없다. 여기에 혈액과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한 특수근육 백색근까지. 말은 달리기에 적합한 신체 구조를 갖고 있다. 말의 능력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달리기입니다. 생존을 위해 달리다 보니 잘 달릴 수 있는 신체를 갖게 된 것이지요. 유럽 지역에서 살아온 서러브레드는 원종이 사라졌고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200여 개의 변종이 남아있다. 이 서러브레드 후손들의 달리기 실력은 평균 시속 65km. 그러나 대략 2000m가 한계거리다. 또 하나의 원종은 아시아의 프세발스키. 몽골을 중심으로 진화한 이 말은 9세기 징기스칸의 유라시아 대륙 정벌의 1등 공신이었다. 3박 4일 수백 킬로미터를 달렸다 한다. 징기스칸의 명마, 그 말이 보존되어 있는 몽골 허스타이 국립공원. 이곳은 프세발스키의 관리와 연구를 담당하는 유일한 연구소다. 현재 몽골은 여의도의 7배에 달하는 들판에 프세발스키를 풀어놓고 야생 상태 그대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 연구소를 중심으로 10여 명의 관리 직원들이 매일 돌아다니며 프세발스키의 상태를 점검하는데 사실 하루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듭니다. 어디에서 자는지 뭘 먹는지 잘 모릅니다. 워낙 빠르니까요. 프세발스키는 15,000년 전 벽화 속에 처음 등장했다. 그 뒤 1895년 러시아인 프세발스키가 이 말을 찾아냈고 그의 이름이 붙여졌다. 과연 그 귀한 말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들판 곳곳에 나가 있는 직원들을 통해 현재 위치를 알아냈다. (10여) 분쯤 차로 이동했다. 불과 한두 시간 전까지 이 일대에서 놀고 있었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다니며 계속 찾아봤다. 그러자 한 마리가 시야에 들어왔다. 하지만 금세 사라져버린다. 야생의 말. 1만 년 이상 생존해온 프세발스키는 1-2km 밖에서 나는 소리도 듣는다고 한다. 아주 예민한 녀석이다. 드디어 발견했다. 여러 마리가 모여 식사 중이다. 바로 이 말이 아시아 말의 원종 프세발스키다. 유럽 말 서러브레드에 비해 절반 크기의 몸집.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신체 구조를 들여다보자. 몸집이 작다 보니 몸 길이, 다리 길이도 짧다.
특히 유럽 말에 비해 목이 짧고 갈퀴가 길고 풍성하다. 다리 역시 짧지만 두툼하고 단단해 보인다. 푸세발스키는 전 세계적으로 몽골에만 있습니다. 인간이 복제하거나 변종을 만들 수가 없는 특별한 말이죠. 푸세발스키의 가장 큰 특징은 염색체. 유럽말 서러브레드와 달리 염색체 개수가 66개다. 그렇다면 푸세발스키의 변종은 없을까? 푸세발스키를 사육마와 교접하면 2대에 가서 사육마가 되고 만다. 유전적 특질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야생에서 살고 있는 몽골말의 경우 겉모습이 푸세발스키와 흡사하다. 몽골말이 원종과 가장 닮은 사촌격인 셈이다. 이 말이 바로 몽골말이다. 마구간이 아닌 들판에서 먹고 자며 달릴 때만 인간의 지위를 받는다. 몸집은 좀 통통하고 눈이 크고 다리와 허벅지가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말은 빠르기에 있어서는 당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은 동네 말 경주대회가 있는 날. 기수는 10세 전후의 소년들. 몽골에선 동네마다 크고 작은 경주대회가 거의 매주 벌어진다. 특별히 정해진 트랙이 있는 건 아니다. 선두를 따라 무조건 달린다. 시작되자마자 전력 질주다. 대략 시속 70km 이상. 그런데 다리만 움직여 빠르기를 유지한다. (300kg) 무게라면 무려 2.4톤에 달하는 충격이 다리에 전해지는데 어떻게 버티는 것일까? 아무리 내장기관이 달리기에 적합한 구조라 해도 다리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말의 다리를 살펴보자. 사람에 비해 짧은 넓적다리, 종아리뼈도 그리 길지 않다. 그런데 발이 길고 크다. 비밀은 바로 발에 있다. 유난히 길고 큰 발. 이 발은 어떻게 달릴 때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것일까? 말 발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발바닥에 있는 제차. 이것이 첫 번째 충격 흡수 장치다. 에어 쿠션 역할을 한다. 말굽의 뒤쪽 위 털이 난 부분이 구절인데 이 구절은 마치 스프링처럼 구부러졌다 펴진다. 여기서 두 번째 충격 흡수가 이루어진다. 가장 단단하면서 유연한 발과 다리를 가진 말. 무려 30km를 달려 우승자가 가려졌다. 최고 기록은 32분. 유럽의 경주대회는 고작 2000m. 그런데 몽골말은 30km도 일상적으로 소화해낸다. 이건 무슨 차이일까? 몽골말이나 유럽의 서러브레드 변종이나 신체 구조, 다리의 구조는 같다. 그런데 유독 차이를 보이는 부위가 있다. 그것은 바로 발굽이다. 말의 다리 구조는 걷거나 달리는 데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사육마의 발굽은 그렇지 못하다. 이게 편자인가요? 서러브레드 변종들은 모두 편자, 말발굽을 보호해주는 신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를 찾고 있다. 이거 편자를 해주지 않으면 말이 견디질 못합니다. 갈 수가 없어요. 뭐 전쟁도 할 수가 없고 승용도 할 수 없고 할 수가 없어요. 발톱이 일단 약하니까. 독일 바렌도르프. 신발을 갈아 신듯 낡은 편자를 벗겨내고 새로운 편자를 신겨주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1000도씨 이상으로 달궈진 편자를 발바닥에 끼운다. 워낙 익숙한 일이라 아픔도 잊은 듯 말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편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못을 박아 고정시킨다. 독일의 모든 말이 편자를 착용하고 있다. 말이 태어나 걷기 시작하면 바로 편자를 만들어줍니다. 보통 7주에서 8주 정도 되면 편자를 갈아줘야 하는데요. 아스팔트를 다니는 말은 더 일찍 닳아버립니다. 그렇다면 몽골말은 어떤가? 몽골말에는 편자가 없다. 아예 신발을 신지 않는 것이다.
가끔 발바닥에 굳은 살을 제거해 걷기 편하게 만들어줄 뿐이다. 근데 몽골말 같은 경우에는 뭐 발톱이 단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자갈밭을 가지 않는 산은 편제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뭐 우리 제주 조랑말도 그렇고 몽골에서도 편제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빠르고 오래 달리는 몽골의 말. 이 몽골말의 위력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징기스칸의 대륙 정벌에서 뛰어난 순발력과 민첩성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유럽의 말 서러브레드는 몸집은 크고 다리는 길다. 그런데 크기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 프세발스키. 몽골말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다. 몽골말의 민첩성, 회전력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실험해보기로 했다. 독일산 서러브레드 변종과 몽골말은 회전 각도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 먼저 서러브레드 변종이 달리기를 시작했다. 승마장에 표지판을 세워 달리는 길을 만들고 그 길로만 가도록 했다. 이 말은 길 바깥쪽을 넓게 돌았다. 이번엔 몽골말. 달리기 시작하자 몽골말은 바로 속도를 낸다. 몽골말의 회전 상태는 서러브레드와 달랐다. 길 안쪽으로 꺾어졌다. 두 말의 회전력을 비교해본 결과 몽골말은 100도, 서러브레드는 135도의 각도를 보였다. 몸을 좌우로 틀고 잘자지로 움직이는데 몽골말이 더 우수했다. 몽골말의 특징은 타보면 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서러브레드에 비해 강하고 고집이 세다. 지금 얘가요 훨씬 힘들어요. 그리고 스피드나 이런 코너릭 할 때 얘가 훨씬 더 좁게 빠르게 돌아요. 그래요? 네. 그 대신 이제 좀 이 고삐나 이런 여러 가지가 좀 고집이 세서 네. 조금 더 말을 몰기가 훨씬 더 힘드네요. 사실은 큰 말보다. 그 이유? 푸세발스키의 사촌 몽골말은 왜 유럽의 말에 비해 강한 품성을 갖고 있는 걸까? 그것은 사육되지 않고 여전히 몽골의 들판에서 야생의 상태 그대로 달리기 때문이다. 자연에 있을 때 말은 가장 좋은 말이 된다. 아직도 유목생활을 하는 몽골 사람들에게 말은 가장 중요한 필수품, 생활의 도구다. 그러나 말을 구속하지 않는다. 아들이 2살이 되면 말을 선물로 주며 말과 친구가 되는 법을 가르친다. 자연 속에서 가장 빛나는 말. 그 자연을 지켜온 몽골의 손이 오늘도 말을 탄다.